오늘 시사의 창에선 진수화 광양시 의장과 특별 대담을 진행합니다. 제8대 후반기 1년을 돌아봅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 의회 의장 진수화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제8대 광양시 의회가 후반기 의회가 출발을 했는데요.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7월 제8대 광양시 의회 후반기 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의회의 역할 중에서 소통과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소통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지역사회 해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순천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광양시 인근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명확한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포스코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대기환경오염 불법 배출 저감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광양환경공사 노동조합의 근로 여건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갖고 고층을 청취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1년 이런 노력들을 해오셨는데요. 또 제8대 후반기 의회에 성과들이 있을 텐데 그중 가장 의미가 깊은 성과 어떤 것으로 꼽으시겠어요? 네,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면은 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을 심의하고 중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정 전반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여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와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특히나 환경단체와의 토론회 개최를 통해 광양만권 환경 문제 개선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갖고자 고민해왔습니다. 예결산 연구 모임을 통해 의원 개개인이 예산과 결산 심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길렀으며 출범 10주년을 맞은 여수 광양항만공사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전문가를 초빙하여 함께 공부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이로써 지방자치가 뿌리낼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발맞춰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있지만 또 반면에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의정활동 중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다 보니 의정활동이 이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문제 해결책을 현장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현장에서 함께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코로나로 시국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많은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기에 아쉬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실히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정 방향과 또 광양시 주요 현안들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계속되고 있는 폭우로 인해서 광양에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의장님께서도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제 광양시에 평균 208mm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저 지역구인데 진상면의 경우에는 230mm가 넘었습니다. 사실 하우스나 도로가 침수되고 또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어제 6시경에 진상면 탄치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2채 그리고 창고와 저온저장고 등들이 세 채가 매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 주무시던 80대의 어르신 한 분이 매몰되어서 약 200여 명의 인력과 많은 중장비가 투입되어 필사적으로 구조했으나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장의 마을 안길은 좁고 나무와 토사가 건물을 덮치고 하루 종일 호우가 계속되어 구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서 집안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위험지구 경계와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해 섬진강수해를 겪었던 터라 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추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8대 후반기 의회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의정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또 의장으로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제가 8대 후반기 의회가 1년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의장직이 1년 남았습니다. 예. 남은 1년 동안에 지역 경기 회복과 또 시민 생활 안정에 더 힘쓸 각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중인데 지금 우리 관양시는 2차 접종이 약 10%로 이제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사실 기대했던 평범한 일상으로는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말 임시회에서 관양시 2차 긴급재난 생활지원금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예측되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고 광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머리 맞대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재난지원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광양시 자체 재난지원금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언제 또 얼마만큼의 규모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난해 전남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 2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미 보도가 나간 후에 예. 그동안에 그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8월에 또 9월 초라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액은 1인당 25만 원씩으로 해서 관양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 초 집행부와도 지급 시기를 검토할 때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점이 언제인지 함께 고민해 왔었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시점에 지급하고자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소 늦어진 감이 있지만은 재난지원금이 시민 여러분의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다소나마 살림이 보탬이 되고 지역 내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8월에서 9월 초 1인당 25만 원으로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이 순천시의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을 두고 광양 시민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떤 겁니까? 네, 순천시에서 약 2,000톤, 200톤 규모의 그 소각 시설을 포함하여 대규모 매립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정 후보지는 본강면 석산리 경계에서 있는 구상마을 약 0.8km 이내에 있고 또 건천마을이 1.8km 이내에 가까운 거리가 지금 있습니다. 서면 구상 또 그리고 건천마을 서천에 상류 지루에서 위치해 있죠. 관양읍 서천배에는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누리고 있는 곳이고요. 그러면 그곳에 수면무대나 무지개 분수 또는 체육공원도 있고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넓은 잔디 광장이 있고 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유명한 그 관양 숯불고기 먹거리 타운이 조성되어 있죠. 이런 뜻 서천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시민들의 일상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천 상류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면은 사실 관양 은민의 생활 휴식 공간인 서천으로 침출수가 유입될 것이고 또는 농업용수와 지하수에도 오염이 있으며 악취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피해는 오로지 관양 시민들한테 오지 않겠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리를 촉구했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천시가 이번 달 중 쓰레기 처리 시설 부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만약에 건천 혹은 구상 이 지역 중 한 곳으로 결정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지난 그 3월 광양시 관양급 발전협의회와 또 이장협의회 또 봉강면 발전협의회와 또 이장단 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구상 건천지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얼마 전에 최초의 그 시민 등 한 80여 명이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지요. 예. 이날 대책위원회는 순천시 부시장님을 만나 뵙고 구상 건천지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도 그날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순천시 의회 의장님을 두 차례 만나서 관양 시민들의 반대 의지를 전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관내 곳곳에서는 후보지 선정 반대 선수박이 지금 몇 달째 개침되어 있고요. 예. 지난달 22일 날 지역민들의 의지를 담은 구상 건천지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만여 명의 반대 서명부를 순천시장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구상 건천지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반대 1인 시위를 지금 동참하고 있고요. 예. 시청 앞에서 예. 또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반대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쓰레기 매립장 선정 철회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뜻을 모으고 또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앞으로 본회의와 또 상임위 의사 일정을 생중계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보다 투명한 의정 활동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큰데요. 생중계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본회의와 그 상임위 우리가 의사 일정을 중계한다고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8대 후방위 의장으로 선출돼 가지고 5대 사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5대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우리 의회는 그 시민 중심에 열린 의회 구회를 목표로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환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의정 활동 생중계를 계획하고 했고요. 현재 그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임시회에서 추경이 이제 예산 편성이 올라오면은 저희 편성이 됐다 할 때
사실 이제 사업이 시작 들어가는데 그러면 올해 그 말쯤이면은 시민들이 생생한 의정 활동을 전국 어디서나 아마 인터넷으로 통해서 아마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후반기 남은 1년 집행부와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집행부와의 관계 어떻게 이어갈 방침이십니까? 예, 그 벌써 이제 의장직을 맡은 지 벌써 1년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회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민의 행복이라는 또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지러워진 상황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고 또 잘하는 점이나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협력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집행부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전남 CBS 청취자와 광양 시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남 또 우리 지역인 광양 시민 여러분 여름이 왔나 했더니 벌써 이제 무더운 무더위와 같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스크는 답답하고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불쾌감은 높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죠. 다행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광양 시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고 분발해 주시면은 마스크 벗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